자, 이번에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측의 규제 남발로 인해서 바이낸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거래소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 같은 경우는요, 불과 이틀 만에 순자산이 2조 원 정도가 증발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말도 안 되는 규제는 단기간에 비트코인 기준으로도 급락을 불러일으킬 만큼 상당한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악재 자체가 단기적이 아닌 단기성 악재로 분류가 되면서 다시 한번 코인 시장은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에 바이낸스와 코인 거래소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탈된 자금들 같은 경우는 아예 코인 시장을 떠나가지고 이런 것들이 현금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덱스 거래소 측 거래량 자체가 444%라는 엄청난 돈들이 덱스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덱스 거래소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중앙화 거래소와는 다르게 개인 간의 직접적인 거래가 가능한 P2P 거래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탈중앙화된 거래소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도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시면서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업비트나 빗썸이 워낙에 잘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할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덱스 거래소를 이용하기보다는 업비트나 빗썸으로 안전하게 현물 매매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무조건적으로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선물 투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이렇다 할 규제들로 인해서 기본적인 불안 심리 자체가 자금을 떠나게 했고, 떠난 자금들이 현금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거래소에서 여전히 코인 거래에 대한 활발한 거래량이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 정도만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의 핵심은 미국 SEC 측에서 아무리 규제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해당 규제 대상인 거래소들을 단순하게 떠나가지고 다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규제 이유 자체도 불분명할 뿐더러 규제 효과 또한 없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반영되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급락했다가 재차 반등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방금 들어온 신규 속보에 의하면은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 측에서 암호화폐 보유기업 자산 포트폴리오 표준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 피드백 접수 기간이 마감됐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기본적인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SEC 측에서 워낙에 특출나게 말도 안 되게 때려잡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됐을 뿐이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리 감독은 규제 당국 자체가 종류가 상당히 많죠. 여기에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 FASB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렇다면 피드백 내용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분기별 수익 보고서에 대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손실과 이득을 포함을 하고 가치 변동 여부를 반영을 하면서 조금 더 안전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막무가내 규제가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하게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규제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코인베이스, 리플랩스, 크라켄, 바이낸스, 시티그룹이나 아바랩스까지도 전부 다 피드백을 제출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피드백 보고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코인 시장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업들의 재무 상태를 확인을 하고 미국 규제 당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현재 SEC만 특출나게 거의 코인 시장에서 왕따처럼 말도 안 되는 규제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 측에서는요, 이번에 코인베이스 주가 급락과 더불어 가지고 2164만 달러 규모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42만 주가량 추가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많이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테슬라 주가 급락하던 시절에 캐시우드에서 열심히 매수했고 테슬라 주가는 보란듯이 재차 상승한 바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아크 인베스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혁신 기술에 투자하는 펀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현재 아크 인베스트가 가장 많이 투자한 주식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규제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코인베이스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매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여태까지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투자처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상승하면서 맞았다라는 것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번 코인베이스의 주가 폭락 사태는 오히려 저점에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찬스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기본적인 투자 심리를 봤을 때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를 매수한다? 해당
해당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본적인 코인베이스에 대한 주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희 채널 차원의 분석에 따르자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악재성 이슈로 인해서 3,300만원 라인까지 밀렸었죠. 하지만 현재 다시 한번 3,500만원 선까지 회복을 해준 모습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소를 하겠다라고 나선 마당에 이미 나와야 할 악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나왔다. 바꿔 말하자면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악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말을 했을 때 나와야 될 악재가 전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기준 지금 얼마입니까? 3,500만원 선이죠. 한마디로 지금 시장은 뭐예요?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악재에 반응하지 않는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강세장이다라는 걸 뜻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2달 동안 코인 시장 줄곧 하락만 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을 준비할 때가 맞고요. 6월달 다가올 금리 동결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홍콩발 개인 투자자 암호화폐 거래 허용까지도 여러가지 코인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잠깐 개미 털기에 털려버리시면은 항상 매수하고 나서 손절하시고 이런 손절금이 가중되다 보면은 당연히 깡통 계좌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기준으로 묵직하게 보유해 나가시면서 추가 매수 타점 오는 경우 물타기 매수하거나 신규 진입 통해서 수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당연히 코인 시장의 추세적 우상향과 함께 투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고인플레이션 시대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투자를 안 하고 은행 적금한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손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현명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손실 보지 마시고 지킬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거시적인 경제 관점 포함해가지고 영상 통해서 공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3중 바닥 강력한 매수 타점이기 때문에 80원대 라인에서 잡으셔라. 최근 영상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었고 단기적인 반등에 성공하면서 단타로서의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세 자체가 여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게 이제 지금부터 겨우 머스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번에 트위터로 도지코인이 최고다 작심 발표를 하면서 실제로 도지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평소 거래량 대비했을 때 그래도 약간씩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닥권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꾸준히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설명드리면서 수익 안겨드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영상 통해서도 매수하셔라 그리고 매수하셔라 도지코인은 무조건적으로 싸게 사셔가지고 비싸게 파셔야 된다 꾸준히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인 140원 라인에서 낙폭 자체가 강했던 데다가 실제로 바닥권 저희가 매수 타점 제시해드린 이후에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어요. 여기서 갑자기 일론 머스크 측에서 트위터 로고를 도지코인 로고로 바꾸면서 실제로 140원 라인까지의 상승세가 나왔고 이렇게 가격 띄워놓고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물량을 전부 다 도지코인 청산하면서 현금으로 바꿨고요. 하지만 머스크는 아직도 9억 달러가량의 도지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물량 팔아먹기 위해서라도 가격 한 번 더 올릴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본적인 이런 투자 심리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오히려 시장이 공포감 주고 바닥권 형성할 때 신규 매수 타점 자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매수하셔라 영상 통해서 공지를 드렸던 거고 이런 기본적인 투자 심리 이용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상 통해서 공지 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모든 차트 패턴에 있어서 코인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종목 선정, 두 번째가 매수 타이밍, 세 번째가 매도 타이밍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은 수익 내는 게 너무나도 쉽죠.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영상 통해서 증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바닥권 라인부터 영상 통해서 매수하셔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무조건적으로 모든 차트는 단기간에 급등하면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딱 라인에서 매도 사인 드렸었고 또 조정받았을 때 매수 타이밍 다시 한 번 더 매도 타이밍을 드리면서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밀림목 라인에서 기본적인 매수 타이밍 잡아드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하면서 팔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매수나 매도 맥점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고는 하는데 결국에 이런 욕심으로 파생된 빨리 수익을 보고자 하는 조급함 이런 것들 때문에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깡통 계좌 손실로 이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건요.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9번 수익 나고 나서 한 번 청산되면은 모든 투자금 전부 다 잃어버리는 게 선물 투자예요. 만약에 주변에서요, 선물 투자하시라고 강조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 사람 바로 귀싸대기 날려주세요. 내가 평생 어렵게 모은 투자금에 대해서 정말 한순간에 청산당할 수 있는, 특히나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코인 기준으로 불장이라든지 그냥 아예 폭락장이 아닌 이상 이런 기본적인 변동성 장세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요, 안정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코인 현물 매매만 하시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투자금을 꾸준히 늘려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나 매도 타점 같은 것들 꾸준히 추적하면서 수익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투자하지 않으셔도 그냥 업비트 위주로 현물 거래만으로도 충분히 투자금 늘려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물타기 매수라든지 목표가 변경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맞춤 대응은 물론이고 NFT나 메타버스 게임 테마까지도 여러가지 종목들 위주로 다뤄드리면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 채널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정보방통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크고 작은 다양한 수익 내가시면서 이렇게 투자금 늘려나가고 계십니다. 특히나 현재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률로 2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도 지금 현재 시점 코인 시장 자체가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5% 아니면 10% 정도까지 짧고 간단하게 단타로서 여러 번 먹게 되는 경우에는요, 5%로 10번만 먹어도 이게 바로 50% 수익률이 나는 거겠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통해서 잠깐 손실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 통해서 빠져나오고 있고요. 단순하게 소액으로 투자하시거나 기본적인 투자금으로 운용하시는 분들까지도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평일이든 24시간 1년 365일 속보가 뜨는 경우 바로바로 발표 드리고 있고요. 직장인분들에게 맞춰가지고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하루 기본 3번 브리핑 포함해가지고 여러가지 경제 주요 일정들, 그리고 해당 이슈가 중요한 발표인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기본 알트코인들, 종목들 위주로 매수나 매도 타이밍 같은 것들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센트럴랜드 목표가 도달 수익 매도하면서 바로 네오코인 추천드렸고, 네오코인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도달 바로 수익 매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채널 차원에서 꾸준하게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과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물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타 해외 거래소라든지 사설 거래소 같은 것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 업비트 위주로서 비중 조절 그리고 원칙 매매로서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 선물 투자 매매를 하시거나 코인 매매를 함에 있어서 원화 입출금이 안 돼가지고 달러로 환전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래소들 무조건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1000%, 2000%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수익에 대해서 쫓아다니시다가는 상당히 높은 확률로 깡통 계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욕심을 내려놓으시고요. 조급함을 버리시면은 원칙 매매 비중 조절 투자 통해서 천천히 투자금 늘려나가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만이 승리하시는 거고, 나중에 코인 투자 불장 왔을 때 그때 수익률 100%, 200%, 300% 이렇게 불장해서 수익 크게 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한마디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천천히 단타로서 수익금 늘려나가시는 분들만이 코인 투자 가장 잘한다 이런 소리 듣게 되실 겁니다.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은 정보방 입장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